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인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가장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보다 재무구조가 월등히 좋습니다.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조 8천억, 6조 7천억, 9조 6천억 이렇게 10조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요. 현금성 자산 또한 이것도 가장 보수적인 레포트를 가져왔는데 여전히 25년 기준으로 2조대 현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게 첨단 생산세액공제가 본격적으로 더 반영되는 25년 시기를 보면 2조보다 넘는 거의 연간 1조 가까이 현금이 들어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 2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3조에서 4조 가까이 현금성 자산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100%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원래 150에서 200%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104%, 105% 정도 수준이니까 적정 부채 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순차익금 비율이 엄청 낮아요. 15%, 23%, 17%.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가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보다 더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유동 비율도 180%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보시면 LG화학도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보시면 6조 9천억, 9조 6천억까지 늘어나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4조 8천억, 1조 7천억, 네, 요렇게 투자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금 레포트에 따르면 1조 7천억에서 3조까지 현금성 자산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25년도도 여기는 지금 한 4천억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현금성 자산도 1조 가까이 지금 보는 데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큰데 꾸준히 그냥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회사 내에서 현금이 잘 돌고 있고 그 현금으로 유보도 쌓아놓고 시설 투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잘 재무구조가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채 비율이 100%대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 순차익금 비율 또한 5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동 비율 또한 15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LG화학도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LG그룹, 포스코그룹 제외한 나머지 그룹도 보시면 PNT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장비 회사 중에는 재무구조가 좋은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억대, 그 다음에 1500억대 이렇게 늘어나고요. 현금 흐름 또한 현금성 자산도 855대, 1783억대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290%까지 나와서 요거는 계속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유동 비율이 지금 116, 114, 118 유동 비율도 적정 유동 비율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순차익금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하고 순차익금 비율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요. DNT 같은 경우도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순차익금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유동 비율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지만 DNT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지금 38%까지 떨어져도 20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 비율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요. 나노신소재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3억에서 220억까지 꾸준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111억에서 243억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죠. 30% 미만의 엄청나게 안전한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있고 순차익금 비율은 차입이 없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1200%에서 680%까지.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소재단에서 굉장히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C스틸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요. 순차익금 비율도 떨어지고 유동 비율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현금성 자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TC스틸도 재무구조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마 알미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배 넘게 증가하고요. 현금성 자산도 증가하고요. 부채 비율은 70%대, 순차익금 비율 100% 미만에 유동 비율이 180%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상당히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관해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다만 가장 좀 유의할 게 아까 부채 비율 관련돼서 DNT 같은 경우는 200%대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300%대 현재 부채 비율을 유지한다는 거, PNT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300%가 넘는 부채 비율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양극재 업체단에서는 아까 포스코 퓨처엠이 25년 기준으로 오히려 부채 비율이 178%까지 증가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포인트는 이제 수급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먼저 수급 현황 보시면 기관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분율인데요. 지분율이
상당히 낮은 29.71% 정도 수준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평균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최소한 43%에서 한 47, 8%는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분율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만 돼도 포스코홀딩스 상당히 주가 상승 탄력도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체엠은 포스코홀딩스랑 다르죠. 포스코 퓨체엠은 상당히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체엠은 최근에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체엠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 상당히 주도 세력으로, 에코프로는 쇼커버 물량 외에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빨간색이 훨씬 많죠.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 있어서 수급적으로 가장 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상당히 기관 쪽에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외국인이 최근에 과거에 계속 사다가 판 물량을 기관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좋다. 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건 기관 수급이 좀 연속성이 보이면 좀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계속 팔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기관도 계속 팔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T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16.96%. 네. 과거에도 보시면 13%에서 14%대인데 최근에 그래도 17%대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D&T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D&T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4만원 가격대에서는 나노신소재 기관도 좀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수급은 이제 TCC 스틸인데요. TCC 스틸도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하면서 견조한 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분율 자체는 6%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지분율이라서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구간이 좀 수급적으로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마알미늄인데 사마알미늄도 상당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죠.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LG엔솔이 제3자 배정으로 지분 참여를 했고요. 제3자 증자 배정 참여했고 그 다음에 도요타도 지금 그 사마알미늄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가 빨간 게 더 많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으로 수급을 땡기고 있고 TC스틸도 외국인이 주도 세력으로 수급을 땡기고 있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기관이 지금 좀 주도 세력으로 수급을 땡기고 있고 그렇죠. 재밌죠? D&T 같은 경우도 역시 기관 수급이 없는데 D&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외국인 수급으로 땡겼다고 볼 수 있고요. PNT는 기관 외국인 동시에 관심 있는 종목이다. LG화학 기관 외국인 둘 다 관심이 좀 없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기관 쪽에서 좀 관심이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모두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특히 근데 기관 쪽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요. 외국인 파는 물량을 기관이 다 받고 있고 에코프로가 가장 수급이 좋죠. 기관 외국인 모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 퓨처엠은 기관이 좀 주도 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매수하고 있지만 주도 세력은 사실 포스코 홀딩스도 기관 쪽에서 땡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 이제 수급 받고요. 역시 광물인데요. 광물이 305.5kg당 위안을 찍고 지금 222.5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5월 달에 단기간에 100% 넘게 급등 나온 걸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70%, 75% 정도 빠졌고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요거는 수산화 리튬 가격인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34,800불이니까 킬로그램당 34,800불이니까 원래 수산화 리튬이 2달 전만 해도 47,000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가격이 32% 정도 빠졌다. 엄청나게 수산화 리튬 빠졌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빠지니까 양극재 판가가 나쁠 거고 양극재 업체 실적이 나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 팩트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4분기에는 판가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역시 보시면 수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수출 지금 요건 전체 이제 그 2차전지 수출액이고요. 7월 달에 수출이 7.4억 달러, 그러니까 전 월 대비는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20% 줄었고요. 전 연 대비론에서는 16% 줄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전기차용 그 수출, 전기차용 리튬 이온 전지 수출은 전 월 대비 16.5% 줄었고 전년 대비 12.2% 줄었습니다. 아마 그 월별 데이터 중에 좀 가장 나쁜 데이터라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수출 중량이 전 월 대비 11% 줄었고 수출 단가가 전 월 대비 6.2% 줄었습니다. 수출 단가가 지금 킬로그램당 41.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원래는 킬로그램당 50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6.2% 매달 지금 6.2%씩 지금 빠지고 있고요. 지금 ESS의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전 월 대비 34% 빠졌고 전년 대비 6.9% 빠져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이 리튬 판가가 좀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이제 7월 달에 청주에서 에코프로 BM하고 LG화학 수출량이 37% 증가했어요. LNF 같은 경우는 13% 증가했고요. 그래서 수출량이 7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3개월 만에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Q는 좀 회복이 다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갖고 있고요. 판가가 빠지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진짜 4분기 때 4분기면 언제죠? 10, 11, 12월 달에 진짜 양극재 판가가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가격 빠지는 거,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 판가 빠지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큰 이슈화 돼서 이게 더 이상은 양극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주가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청주 아까 말씀드렸던 NCM의 청주 NCM NCA가 37% 증가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이 어디가 있죠? 포스코 퓨처엠.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NCM과 NCA가 7,439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청주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그래서 물량 자체는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지만 물량은 좀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포드 신형 차종 중에 머스탱 마하이 요거 배터리 들어가는 게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용량은 72kWh이고 주행거리는 약 400km에 달하는 LFP 배터리, 포드의 신형 머스탱 마하 2에 지금 CATL LFP 배터리가 탑재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드 이 머스탱 마하 2에는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엔솔한테는 조금 우려 요인이다. 그래서 LG 엔솔의 배터리 이 포드 관련돼서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포드 LFP 배터리 이미 지금 CATL이 공급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LG 엔솔한테 체크가 계속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때도 2달 전에도 포스코 퓨처엠 김준영 사장님이 그 포드 CEO를 만났다고 했는데 포드하고 아마 양극재 공급 논의 중일 것으로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포스코 퓨처엠 이미 106조의 수주를 받았는데 또 추가 수주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수주 측면에서는 가장 압도적이고 그게 실제로 최소한 3년 이상 매출에 반영되면 아까 숫자에 보셨듯이 실적 증가표 보셨듯이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 SK온하고 이제 합작 그게 확실하게 나왔죠. SK온과 에코프로 BM, 포드가 캐나다 양극재 공장 얼마요? 연간 45,000톤. SK온과 포드의 지분 투자로 2026년 상반기에 가동이 되고 연간 45,000톤. 이거 우리 계산할 수 있죠. 톤당 5,000불로 계산하면 얼마죠? 톤당 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5, 20, 5, 25, 4, 5, 20, 22, 25. 한 2조 2,500억 정도 매출이 요거 에코프로비엠하고 SK온하고 합작 형태로 포드에 납품하는 걸로 지금 1조 2천억 그죠?
1조 2천억. 어디다? 캐나다 퀘벡에다. 네, 이게 확정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에코프로 캠 캐나다, 요게 아마 에코프로의 또 새로운 그 신규 성장 동력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지금 LNF가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중이라고 보고 있죠. 당연히 LNF가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에 당연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인 동시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1개월 이내 이제 재공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코스피로 넘어갈지 코스닥에 남을지 1개월 이내에 아마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LNF가 코스피로 넘어가면 상당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코스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 롱바이라고 하죠. 이 중국의 재생능원이 한국의 양극재 2공장 착공했죠. 이게 약간 꼼수로 지금 우리나라랑 합작법인 형태로 미국에 들어가려고 이런 게 계속 많아지고 있죠. 지금 롱바이 재생능원이 하이니켈 양극재 2만 톤, 이 공장 같은 경우는 4만 톤에서 총 6만 톤을 지금 국내랑 지금 합작 지금 그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LG 엔솔이랑 중국의 1위 코발트 생산 업체죠. 화유 코발트랑 이 조인트 벤처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한중 합작 최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화유 코발트랑 중국의 화유 코발트랑 LG 엔솔이랑 합작해서 어디에 하냐? 중국 난징 그리고 치저우시에 전처리 후처리 공장을 세울 계획이고 이게 24년 말에 가동 예정이다. 그러면 중국 난징 공장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로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2차전지 핵심 밸류체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랑 부정적인 요인을 딱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반적인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부터 먼저 딱 정리를 해드리면 양극재는 뭐가 중요하죠? 출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Q가 폭증한다는 게 양극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실리콘 응극재도 Q가 늘어나는데 언제 늘어난다고요? 올해 하반기에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올해 하반기가 그 다소 이연된 부분이 있어서 24년에 적용 차종이 확대되면서 실리콘 응극재도 Q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응극재 같은 경우는 충방전이 좀 중요한 이슈로 도입이 되면서 충방전 관련돼서 실리콘 응극재가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해기나 전해질은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양극재나 장비주나 셀이나 그 다음에 광물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박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 에너지부에서 구리를 핵심 소재로 분류했죠. 그래서 이 동박을 굳이 북미에 가서 뭐 인건비나 뭐 운영비나 투자를 2배 넘게 비싸게 해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년 동안 시간을 벌었다는 게 가장 좀 동박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배터리 셀 업체는 우리가 계속 판매량을 말씀드리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50% 넘는 판매량이 꾸준히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셀업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리막도 역시 긍정적인 거는 역시나 북미에서도 국내 분리막 업체가 중국 분리막 업체를 제치고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분리막 업체의 북미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장 크다. 역시나 Q에 대한 증가도 분리막 쪽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캐파 증설, 24, 25, 26 캐파 증설하면 장비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주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보일 것이다. 수주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역시 좀 장비가 좋아 보이고요. 장비는 P나 Q 모두 크게 떨어지지 않고 가격 측면에서도 단가를 잘 받고 물량 측면에서도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현재 딱 하반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장비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셀단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월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셀단이 좋아 보이고, 세 번째는 역시 양극재랑 응극재가 둘 다 좀 좋아 보이는데 가격 부담은 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하반기 4분기에 가격이 정상화되고요. 오히려 실리콘 응극재는 내년에 그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실리콘이 비싼데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각 밸류체인별로 리스크 요인은 뭐냐? 양극재는 역시나 리튬 가격 빠지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가격 부담을 갖고 있어요. 리튬 판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우려 요인이고요.
음극재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우려 요인으로 음극재내 함량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 요인인가. 이제 3%밖에 첨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5%, 7%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와 실리콘 산화물 경쟁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국내 대부분의 업체는 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콘 유일하게 산화물 방식을 쓰는 대주전자 재료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실리콘 산화물 방식의 유일한 단점인 이 초기 효율, 그러니까 초기 전압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마그네슘, 그러니까 물질 이종 특허를 마그네슘을 섞어서 물질 이종 특허를 획득하면서 초기 효율이 전압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까지 보완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산화물에 거의 독보적이다. 그래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실리콘 음극재는 함량 제한이 아니라 함량 제한이 3%에서 5%, 5%에서 8%, 8%에서 12%까지 함량 제한이 오히려 늘어난다. 그리고 적용 차종도 계속 확대가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부진하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되는 차종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이연된 부분이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인 대표적인 포르쉐 타이칸이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 실리콘 음극재가 양극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아웃퍼폼 하진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거는 충방전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이나 전해질 같은 경우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재 가격인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계속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게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안정화돼야지 전해액이나 전해질 업체들도 이 소위 말하는 그 판가를 정상적인 판가를 받을 수 있다. 동박 같은 경우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고 셀 업체는 일부 업체들 차종으로 재고가 좀 상당히 늘어나는 재고가 좀 쌓이는 부분이 좀 셀 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셀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장비 업체는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모멘텀이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멘텀이 지연이라기보다는 상반기 물량이 그대로 하반기로 가기 때문에 사실 장비 업체가 가장 좀 리스크 요인이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각 배터리 업체가 들어가는 완성 차종이 많이 팔려야지 배터리가 잘 팔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Y에 모두 들어가고요. 폭스바겐 ID3, 4에 들어가고요. 포드의 머스탱 마하 2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잘 팔리거나 폭스바겐이 잘 팔리거나 포드가 잘 팔리면 모두 LG엔솔이 수혜를 받고요. LG엔솔은 심지어 현대 아이오닉 6랑 코나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누적 55% 성장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EV6, 메르세데스 벤츠 EQA 그래서 이런 게 판매가 잘 나오면 당연히 SK온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 리비안, BMW 고가 차종인 i4, i7, X 요 모델이 사실 BMW 지금 고가 차종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요. 유럽에서. 그래서 요게 삼성 SDI가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거고요. 아우디 이트론 포르쉐 타이칸하고 같은 플랫폼을 쓴다는 아우디 이트론도 삼성 SDI가 납품을 한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테슬라 북미 시장만 모델 Y랑 모델 S 이렇게 하고 있고요. CATL 같은 경우는 모델 3, 모델 Y. CATL이 엄청 많은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뭔가 모델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델 3랑 모델 Y를 제외하고는 SAIC라고 하는 상하이 자동차나 광저우 자동차, 그 다음에 니오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시장 포지션이 워낙 높다. CATL이나 BYD 마찬가지. BYD는 거의 9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이고 BYD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의 유한 플러스라고 하는 아토3 요게 지금 상당히 잘 팔려서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LG엔솔이나 SK온, 삼성 SDI가 훨씬 CATL이나 BYD보다 압도적으로 고객군이 다변화되어 있고 그 고객군의 완성차들이 골고루 지금 잘 팔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